네, 최근에 국내 광통신 섹터에 아주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잔인한 이 돈의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대한광통신과 TMC 그리고 저 멀리 월가의 대장주 암페놀 사이에 얽힌 기막힌 디커플링 스토리인데요. 자, 어제 오늘 나온 공시와 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것을 호재로 봐야 되나 악재로 봐야 되나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 그 복잡한 고리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될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6월 10일에 대한광통신의 정정 공시가 저녁에 딱 하나 올라옵니다. 지난 2월에 주식회사 TMC가 대한광통신을 상대로 걸었던 35억 규모의 채권 과압류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 집행 해제를 신청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법적인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스스로 싸움을 포기하고 철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완벽히 제로가 되었으니까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아주 깔끔한 판정승이고 명백한 호재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송 취하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정작 싸움을 걸었다가 뺀 TMC는 어제 주가가 2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판정승을 거둔 대한광통신은 오늘 4%밖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가 해소된 건 대한광통신인데 왜 돈은 TMC로 몰렸을까요? 자, 진짜 정답은 법원 공시가 아니라 월가에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의 핵심 하두는 AI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내부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이 초고식 광통신 부품을 지고 있는 월가의 대장주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암페놀이라는 주식입니다. 특히나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현재 대한광통신과 등을 지고 있는 이 TMC가 바로 암페놀의 핵심 밸류체인이라는 사실인데요. TMC는 지난 3월에 암페놀향으로 북미 데이터 센터 및 광통신 케이블 초도 물량을 납품하면서 북미 AI 인프라의 익스포저를 급격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어차피 끝난 소송 리스크보다는 TMC가 가진 암페놀 밸류체인의 성장성에 돈을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두 회사의 차트를 보면은 기가 막힌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눈에 띕니다. 5월 12일에는 대한광통신이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암페놀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면서 5월 12일에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현재는 암페놀은 보란듯이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려는 우상향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광통신의 차트는 보시다시피 다시 차가운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대장주인 암페놀이 고점을 뚫고 날아가고 있고 밸류체인인 TMC마저도 급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바닥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대한광통신에게 남은 시간은 과연 며칠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업황의 시차는 늘 존재합니다. 대장주가 먼저 길을 열면은 밸류체인이 따라가고 결국에 소외되었던 섹터 내에서 낙폭 과대 우량주로 수급이 확산이 되는 것이 시장의 결국 법칙입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RSI 시그널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시장은 이 리스크 소멸과 글로벌 동조화를 알아채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정말 빠를 경우엔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광통신의 공매도와 대차거래 현황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눈물겨운 발버둥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 주가가 바닥권에 현재 진입하고 소송 리스크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든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숏을 치고 있습니다. 자, 1%에 남짓했던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매매 비중을 3%로 거의 평소에 4배 이상의 힘을 실어준 게 어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11% 하락하는데 공매도 세력이 힘을 보탰고 6월 10일에 하루에만 대차 거래가 증감이 25만 주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대차 잔고는 총 580만 주를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80만 주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리스크가 사라진 호재성 장세 속에서도 악착같이 물량을 찍어 누르려는 이 추접한 공매도 세력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유는 단 하나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환율이 이렇게 무섭게 올라와 버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글로벌 대장주인 지금 암페놀이 전고점을 뚫고 날아가려고 하고 있고 밸류체인인 TMC마저도
20%씩 폭등하는 이런 압도적인 업황 속에서 대한강통신의 리스크, 법적인 리스크마저도 사라졌으니까 수급이 밀려오는 건 시간 문제겠죠. 자, 그렇다면 숏을 쳐든 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야말로 파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물량 폭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추접한 공매도 세력을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인데요. 우리는 이미 주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월가를 뒤흔들었던 게임스탑 사태인데요. 당시 거대 해치펀드들은 게임스탑에 숨통을 조이면서 무자비한 공매도를 퍼부었습니다. 기업이 망할 것이라면서 비웃었죠. 하지만 미국 개미들이 절대 물량을 뺏기지 않겠다라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매수로 대응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가는 상상을 초월할 듯이 폭등을 했고 공매도 세력들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강제로 사야만 하는 이 숏스키즈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에 공매도 세력들은 수조 원의 손실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대 자본을 이긴 건 다름 아닌 한마음으로 뭉친 개인들의 매수세였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의 상황이 정확히 그 길목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한 달간 우리 개인들은 외국인이 던진 이 900만 주를 뚝심 있게 받아내면서 현재 바닥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대차를 늘리면서 악착같이 누리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 개인들이 지치지 않고 단단하게 벽을 치면서 매수로 응수를 한다면 저들의 대차 잔고 580만 주 결국에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겁니다. 글로벌 업황이 터지고 리스크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저들의 숏을 청산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량을 움켜쥐고 숏 스퀴즈를 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추접한 누르기는 거대한 폭발적 상승의 도화선이 결국에 될 수밖에 없겠죠. 구독자 여러분, 이 공매도 놈들의 마지막 발악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되겠죠. 지금은 물량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저들의 숨통을 조여버릴 때입니다. 이번 싸움 우리 개미들이 이겨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래 댓글창에 매수라고 당당하게 남겨주십시오. 우리의 결집된 힘과 매수 의지를 저들에게 똑똑히 한번 보여줍시다. 댓글에 매수라고 이 위대한 흐름에 동참을 같이 해주십시오. 추세의 길목에서 개인들이 뭉치면은 이런 식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떨어져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한광통신을 옹호하려는 저를 향해서 댓글로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랫동안 주가 정체에 지치신 주주분들의 답답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발 감정적인 무논리 공격은 삼가해 주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서로에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철저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데이터와 팩트만을 기반으로 대한광통신의 우상향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비난을 하시더라도 제 분석을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반박 비난으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자, 현재 역대급 흐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정보는 소음일 뿐입니다. 자, 5월 중순 기사를 먼저 보시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GPU 서버 구조보다는 36배가 더 많은 이 광섬유를 필요로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주요 광섬유 업체들이 주문이 27년까지 꽉 차 있고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 수요가 25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76%가 증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는 젠슨항이 또 하나 언급을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구리로는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데이터는 빛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장은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이 광통신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가격에 반영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26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세계 최대의 광섬유 기업 코닝이 제조 역량을 10배 이상 늘리겠다. 생산 능력은 50% 이상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년에 매출 성장이 20%에 달하는데도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아마존이 코닝과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 케이블 이거 공급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었다는 월가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계약으로 코닝은 노스캐롤라이나 시설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1000개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며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필요한 광섬유 인프라 수요가 그 배경으로 지금
언급이 된 게 6월 8일의 기사입니다. 메타와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아마존까지 코닝과 광섬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지금 선점하는 건 반도체만이 아니다. 데이터 센터 안팎을 연결할 광섬유 공급망인 거죠. 그리고 루멘텀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가 직접 20억 달러를 꽂아 넣으면서 28년까지의 물량을 지금 선점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괴물이 지금 광통신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JP모건도 목표가를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한광통신이 단순히 국내 테마주입니까? 자, 이번에 인캡 아메리카 지분 인수 90% 완료는 게임의 법칙을 바꾼 사건이었죠. 이로 인해서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 BEAD 프로그램, 이 프리패스 티켓을 쥐었다는 사실,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대한광통신 한국 기업을 넘어서 미국 본토의 공급망에 직접 올라탄 미국 기반 제조사의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대한광통신 지금 당장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광통신이 가진 기업의 가치, 즉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AI 시대의 핵심인 광섬유, 이거 모재 수직 계열화 기술, 또 북미에서 인캡 아메리카 인수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배력 향상, 자, 여전히 강력한 A급 호재들이 대한광통신에게는 즐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체 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40% 이상 밀려버렸을까요? 그 원인은 기업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돈줄을 급격하게 빨아들이고 있는 시장 전체의 거대한 수급의 변화 때문인데요. 일단 보여드렸다시피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따로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의 모든 이목과 초대형 자금들은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의 대장주 스페이스 X의 나스닥 상장이죠. 시가총액만 무려 2,400조에 달하는 역대급의 공모장이 열린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초대형 IPO가 진행이 되면은 시장에는 필연적으로 수급 블랙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 대형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스페이스X의 공모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주머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서도 최근 단기 급등했던 알짜배기 종목들마저 먼저 매도하면서 강제로 현금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동성 이탈에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최근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우리 대한광통신인 거고,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자, 수급이 꼬이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죠. 자, 아무리 개별 호재가 훌륭한 종목이라도 글로벌 자금줄이 이동하는 거대한 소나기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수급 리스크를 절대적으로 주의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확실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풀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싸다 하고 한 번에 자금을 다 밀어넣는 풀매수를 감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 X의 상장 전후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현재 극에 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풀매수는 단기 변동성의 파도에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철저한 분할 매수 타이밍인데요. 대한광통신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수급 이탈로 주가가 과도하게 눌리는 구간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투매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욕심내지 말고 예수금을 쪼개서 차분하게 비중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높은 확률의 승리 비책입니다. 자, 단기적인 소나기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받아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시황을 분석하고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을 해야 돼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타점이라는 것은요, 5분 아니면 10분 만에 결정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만 보더라도 대한광통신이 9시부터 9시 15분까지 14%의 등락을 보였었습니다. 1,000만 원을 걸었으면은 140만 원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대응하시다가는 눈앞에서 진짜 좋은 타이밍을 놓치거나 한 발 늦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에 타이밍 싸움이자 속도전이죠. 나는 영상도 영상이지만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 한 박자 빠른 프로의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제 개인 번호로 대한광통신 이 종목명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진짜 풀매수 타점이 포착이 되는 순간 제가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대한광통신 지금 풀매수 타점입니다. 비중 몇 퍼센트 확실하게 실으세요라고 문자 사인을 가장 먼저 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영상 보시면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 실시간 타이밍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기셔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시그널을 집중해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를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미리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그리고 오늘 자리에 분할 매수 표시까지도 다 남겨두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높은 확률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주 명쾌합니다. 제가 전업 투자자로서 매일 밤낮 없이 시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수급의 뼈대까지 발라내어서 차트에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드리는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놓치지 않고 참고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제 방송을 꾸준히 챙겨보시면서 이 표식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주식은 결국에 확률 싸움이고 그 확률을 극대화해서 가이드라인으로서 표시를 해둔 게 제 방송과 이 차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근거를 두고 흔히 보는 초보적인 분석처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입니다. 61선 지지받았습니다. 자, 이런 단순한 이야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편적인 지표만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주식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5월 중순의 최고점 이 부근에서 물론 최고점 31,500원을 정확하게 맞출 순 없었지만은 이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도 타점 비중을 잡고 매도할 수 있었던 근거들은 명확합니다. 일단 아래 RSI 지표를 보시면은 70 이상의 극단적인 과열,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심리적인 고점 신호가 나왔고 기술적인 신호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상장 이슈와 맞물려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장기화될 수 있는 수급 이탈 시그널까지도 제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힘을 결정하는 수급이 빠지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됐던 구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서 라운드 넘버입니다. 라운드 넘버 3만원 이전에 29,000원이나 28,000원 선에서 매도를 하는 게 사실상 가장 안정적인 제가 생각하는 매도 전략이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표식을 켜두었습니다. 자, 5월 최고점 이후로 거래량이 침체된 뒤로 숨고르기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오늘 보시다시피 주가가 장기 매물대 지지선 갈색선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4월에 엄청난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 상승의 기반을 다졌던 이 주요 가격대까지 동일하게 다시 한번 내려와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매수 타점으로 표식을 해두었던 그 고가 결국에 동일한 가격대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 왔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충분한 지지가 기대가 되는 라인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거래량이 120% 이상 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주목을 해야 할 분할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 방송 보시고 집중해서 보시고 이 타점 참고하셔서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동참하신 분들은요. 조만간 또 한 번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마주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은 굉장히 중요한 하루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오늘 밤이 왜 중요하냐? 어제 시장을 뒤흔들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에 이어서 오늘 밤 전 세계 증시와 우리 광통신 섹터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최종 관문 이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세력들의 거대한 자금이 위로 튀게 될지 아래로 꽂히게 될지 오늘 밤에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발표되는 이 PPI 결과에 따라서 대한광통신의 주가 경로와 공매도 세력들의 운명은 정확하게 세 갈래로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장에 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0.5% 이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예상치가 0.7%입니다. 근데 0.5% 이하가 나오면은 안도할 수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보다는 확연하게 낮게 떨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제 찜찜한 그 CPI 수치를 단번에 날려버리면서 시장은 확실하게 환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글로벌 대장주 암페놀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날아가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꺾어버린다면은 지금 대한광통신
목을 조르고 있는 580만 주의 대차장고, 이게 쇼 커버링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도화선으로서 자극이 되는 거죠. 자, 개인이 지고 있는 바닥 물량을 뺏기 위해서 발악하던 이 공매도놈들,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는 숏스키즈의 서막이 열려버리는 시나리오가 0.5 정도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 PPI가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0.6에서 0.7입니다. 예상치에 딱 들어맞거나 살짝 밑도는 수준이 나오면은 물가가 미친 듯이 튀지 않고 통제권 안에 있다. 그 점은 확인됐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 폭락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매크로적인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대한광통신 역시 소송 리스크 소멸이라는 호재를 품은 채 악착같이 누르려는 이 공매도 놈들, 이 바닥을 지키려는 또 개인 간의 치열한 매물 소화 과정이 며칠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무거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지루한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사실 예상치 그와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초비상 극단적인 쇼크 시나리오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높은 예측치가 0.7인데 이거를 뚫고 0.8 이상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 기술주나 또 국내 AI 반도체 섹터 전반에서 차익 매물을 사정없이 자극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공매도 세력들은 기세를 잡아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3배 이상 매매 비중을 올린 이 나쁜 놈들이 대차 물량 폭탄을 더 거세게 퍼부게 되겠죠. 그리고 대한광통신의 주가를 바닥 아래로 더 밀어내려 할 겁니다. 철저하게 시장 투매에 편승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 리스크 구간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자, 결국에 대한광통신은 이 끔찍한 공매도 누르기를 끊어내고 월가의 게임스탑 사태처럼 거대한 반전의 쇼스퀴즈 드라마를 쓸 것인가? 자, 이것이 오늘 밤 찍혀질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을 보셔야 됩니다. 섣부른 예측으로 계좌를 도박판에 던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밤 숫자를 내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세력들의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지 쇼커버링 신호가 들어오는지 그것들을 체크를 한 뒤에 타이밍을 잡아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밤 이 저들의 숨통을 조일 숫자가 찍히기를 기대하면서 자, 흔들리지 않고 자, 지금의 현재 바닥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위에 있는 번호로 대한광통신 종목명 문자 한 통 남겨주십시오. 세력들의 대차 폭탄에 맞서서 이제 개인들이 뭉쳐야만 이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급 상태에서는 믿을 건 개인들밖에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오늘 밤 PPI 결과와 대차 잔고 쇼 커버링 포착 시그널까지 제가 정확하게 최대한 문자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대한광통신 종목명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지만 현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시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워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6월 18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96.5% 압도적으로 높고 금리 인하 확률은 3.5%입니다. 전날과 전주와 비교를 해봐도 이 동결 흐름이 완전히 굳어지는 모양새죠. 지금 시장을 뒤흔들 메가톤급의 변수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주목할 곳은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호전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이란이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면서 미국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보복 대응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로 치닫고 있고 이는 곧바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 그리고 증시를 뒤흔들 시한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의 내부 이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인데요. 자,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7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지금 하늘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23년도 비해서 월등히 높아지고 있죠. 근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이 갈색 그래프인데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리꽂고 있습니다. 이 생산성 불균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 극명한 증거입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더 과간인데요.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를 하면 시장 그 어디에서도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오직 거대 테크 기업 몇 개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시장의 숨통을 조여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무려 4% 돌파입니다. 4%. 월스트리트 저널의 컨센서스에 따르면은 4.2%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고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냉혹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그러면 이제는 잔인해질 겁니다. 이 냉혹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이 비용을 버텨내고 살아남아서 진짜 이익률을 남기는 극소수의 업종과 기업만을 찾아서 피난처로 삼을 겁니다. 자금이 극단적으로 쏠리는 대변동성의 장세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질 이 역대급의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던질 때 찾아오는 역대급 매수 타점이 올지, 아니면 세력들이 쥐들만 살겠다고 물량을 떠넘기고 도망치는 찰나의 매도 타점이 올지, 그 날카로운 타이밍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포착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차트와 거시경제를 피눈물 나게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시장을 지금 계속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자, 위기가 오면은 확실하게 피하고 기회가 오면은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숨막히는 타이밍의 싸움 속에서 세력들의 움직임과 진짜 타점이 포착되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문자 딱 하나 확실하게 무료로 꽂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비용은 받지 않으니까 대신에 구독 버튼은 확실하게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의 월봉 차트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시게 되면은 25년에 최저 399원이었던 이 주가가 단 1년 만에 최고가 31,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80배에 가까운 역대급 폭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또다시 텐베거가 가능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10배의 수익을 당장 빠르게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광통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초기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 제2의 텐베거 후보 종목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선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기술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텐베거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1,400원대 작년에 있었는데 4월에 자, 최고점 14,000원대까지 12개월도 안 돼서 텐베거를 찍어줬습니다. 자, 제 말을 듣고 끝까지 홀딩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시죠? 자,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전력인프라의 최종 병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보시면요. 미국 전력망에서 1,100억 수주. 자,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배송까지 2년을 기다린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전력 슈퍼 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선물 같은 종목이 미국 전력망 증설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그 기록을 갈아치울 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A에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갖고 와 봤는데 글로벌적인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투자액만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또한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R&D 투자도 미국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지금 가장 못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민간 투자액도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자, 설치된 발전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량이 지금 3배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터질 곳은 어디입니까? 자, 전력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솟구칠 때마다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바싹 쓸어 담을 때마다 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 작전주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거나 뭐 제 유튜브 구독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 템베거 놓치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자, 연준의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정해줬고 삼성전자와 LG도 M&A 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LG가 왜 이 기업을 탐내냐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 특허는 이게 돈 주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종목명 어떻게 봤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제 구독이다 아니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